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근데 끝까지 들으시면은 지금 시장에 진짜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헤럴드 경제에 한 가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증권사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빚으로서 주식을 매수한 금액들이 무려 1년 만에 2배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1888억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4,239억 원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20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10대 증권사 전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4조 원이었는데요. 이게 무려 28조 원으로 정확히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아직까지 갚지 못한 돈들입니다. 전부 다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돈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이었죠.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 될 겁니다. 왜 한국의 청년들이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사는 바로 그 시점에 전 세계 최고 투자자 중에 한 명은 주식을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폴 튜터 존스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람은 헤지펀드라는 큰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지난 1987년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폭락한 사건을 미리 예측해서 엄청난 돈을 번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미리 보는 눈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거고, 이런 사람이 어제 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금보다 훨씬 나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다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이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콜라 한 캔에 600원이었다면 지금 편의점에서 콜라 한 캔에 1,800원 팔고 있죠. 무려 3배 가까이 물가가 뛰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냥 또 한 명의 비트코인 옹호자 정도로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무서운 발언은 그 뒤에 나올 예정인데요.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S&P 500이라는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의 가격 수준이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 2000년에 인터넷 회사 주식들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가 한꺼번에 폭락한 그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때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리셨죠.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주식으로는 돈 벌기가 정말로 어려울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요. 한쪽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빚까지 내가지고 주식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큰 흐름을 30년 넘게 읽어온 사람이 지금 주식에서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패턴이 있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빚을 내서까지 시장에 뛰어드는 그 시점, 그때는 시장의 거의 고점, 끝물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과거 역사적인 패턴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흘러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들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폴 튜터 존스가 비트코인을 왜 좋게 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핵심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금 같은 경우에 매년 광산에서 새로 캐내기 때문에 그 양이 조금씩 늘어나죠. 근데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지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는 안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시대에서는 그 양이 정해진 자산이 가치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자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의 말대로 자본이 정말로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코인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본이 비트코인 하나만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코인 시장을 오랜 시간 지켜보신 분들 그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큰 자본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비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다음 자본은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모든 코인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 알트 중에서 누가 자본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여기서부터 추론의 영역이지만요. 근거는 분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XRP는 미국에서 SEC랑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정리가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의 큰 기관들, 이 거대한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렸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로 XRP는 다른 알트들을 대비했을 때 처음부터 은행과 결제 회사들이 사용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쓰임새가 있는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서 XRP의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자본이 움직이면요, 가격 탄력성이 다른 코인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소름 돋으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폴 튜터 존스의 발언과 한국 청년들의 빚두 통계, 그리고 XRP의 위치를 한 줄로 이으면은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 똑똑한 자본들은요, 이미 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른 채로 마지막 풍선에 올라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자본이 다음으로 향할 정거장 중에 하나가 코인 시장이라는 거, 바로 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큰 자본들, 항상 가장 큰 자산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어느 정도 정점, 이 고점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 그때부터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리플 XRP는 그 흐름의 중심에 설 조건들을 가장 많이 갖춘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장이 늘 우리 예상을 배신할 수는 있겠죠. 폴 튜터 존스도 틀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절대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방향성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 월가의 큰손이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빚으로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2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 시장 자본의 흐름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 흐름의 중심에 XRP가 있을 조건들이 전부 다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의 자본이 비트에서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을 차트에서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코인이 왜 하락하는지 답답하고 리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편하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시장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알트 시장이고 관심들이 알트코인으로 쏠리다 보니까 리플이 안 좋은 상황에서 움직임이 더디게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업비트에서 거래량 순위로 보셔도 예전 같은 경우 리플이 위에 있었지만요, 지금은 알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정답은 없겠지만요, 지금 흐름이 알트라고 했을 때 낮은 비중이라도 알트코인 조금 병행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무리한 비중 정도가 아니라요,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서 알트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결국에 팔아야지 내 돈입니다. 수익을 실현해야지 내 돈 수익으로 쌓여나가고 계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한 금액으로 리플 XRP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